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의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빈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건지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 형제들에게는 인정이 없고 삭막하게 대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적순으로 철저히 차별을 했고 공공연히 능력에 따라서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성적에 집착한 건 공부를 못한 자신의 한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잃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학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다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버지 마음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아버지의 기준이 워낙 높았기 때문입니다. 수재를 바라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건 뜻밖에도 공부를 가장 못했던 막내를 통해서였습니다. 막내가 낳은 조카가 어릴 때부터 영재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조카는 고등학교도 조기 졸업하고 명문대에 입학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인 저보다 막내 손녀를 더 예뻐했습니다. 저택 서재에 조카만 따로 불러서 사업 노하우도 알려주고 가끔 조언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가치가 있는 재산인 저택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장남인 저를 두고 그렇게 했는지 너무 서운합니다. 또 저택을 받고도 조용히 있었던 조카도 야속합니다. 막내 동생의 상속분에서 저택값은 빼고 가자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사실 저도 아버지 사업에 여러 도움을 주었는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상속에 관한 사연이네요. 우선 문제가 되는 거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이제 저택을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증여한 저택, 이 부분을 막내 아들이 받는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택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그런 주택이었나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그 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 부족분의 한도로 상속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상속인이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 제3자가 공동상속인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연에서 문제되는 거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제 상속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자녀 중에 막내 아들의 딸, 이제 조카가 받은 이제 저택도 이제 막내 아들이 받은 걸로 봐서 그 부분이 상속에서 반영이 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네, 이 사건처럼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라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그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상속인의 딸 여기에 해당할지.
네, 이 사건에서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아버지가 막내 동생분 공부 못했다고 하니까 탐탁치 않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손녀를 낳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막내 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거나 따로 증여를 해주고 싶었다거나 이런 점이 드러나진 않네요. 네. 할아버지와 손녀 간의 직접적인 유대가 남달랐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할아버지가 손녀 본인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녀만 이뻤다. 막내 아들은 별로 이쁘지 않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증여된 물건이 아버지의 핵심 재산이었던 저택이라고 하니까 그 가치가 상당하고 상속 재산 중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 부동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딸이 저택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는 그 막내 동생 공동 상속인도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거지요, 아마. 그런 경우를 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심판 청구를 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셔서 막내 동생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는 해보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상속재산 분할 이제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피상속인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협의로 분할하실 수가 있어요. 협의 분할을 할 때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건 너가 가지고 이건 내가 가지고 이렇게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네. 어느 쪽이 현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지분을 매수해서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네요. 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에도 붙이고 그 경매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진행을 하고 그걸로 상속재산 등기도 하곤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분할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돼서 일단 협의를 진행을 해보고 이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고 하는 소송을 통해서 이제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버지 사업에 좀 도움을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속재산 분할할 때 나의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냐? 이것도 궁금해하시는데 가능할까요?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상속분에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더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심판 청구인의 기여분을 몇 %로 정한다 이런 취지로 심판 청구를 하곤 하는데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서 그 상속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필요해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연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부분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장남으로서 이제 사업상 도움을 좀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도움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판례에서는 이제 구속된 남편 대신해서 부도 수습을 위한 자금 융통에 나선 경우에도 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보네요. 네. 자녀의 경우에 이제 부모와 동거하면서 홀로 부양을 하거나 투병 생활에서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병원비, 장례비 등을 부담하였을 때 기여분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역시 특별한 부양과 기여로 인정되어야 하고요. 네.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사연자분이 아버지와 동거하시지도 않았던 것 같고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니까 따로 부양을 하지도 않으셨던 걸로 보여요. 네. 사업상에 도움을 주셨다고 해도 정말 도움의 수준이었다면 특별한 기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준 저택 같은 경우는 막내 아들의 상속분에서 이제 빼야 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 분할 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려주셨고요.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이 합의해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아버지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면 기여분으로 인정되겠지만 이때 도움은 아주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